장영실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이 손으로 하늘의 비밀을 풀 수 있을까? 그는 어린 시절부터 기계를 좋아했다. 사물을 조립하고 분해하며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그의 놀이였다. 그러나 신분이 문제였다. 그는 천민이었다. 기술이 뛰어나도 신분의 한계를 넘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재능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다. 바로 세종이었다. 세종은 장영실의 재능을 보고 그를 궁으로 불렀다. 이제부터 너는 내 곁에서 일하도록 하라. 나라를 위해 내 손을 쓰거라. 장영실은 감격했다. 왕이 직접 자신을 부르다니. 그는 세종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다. 전하,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첫 번째 임무는 물시계였다. 세종은 백성들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고 싶었다. 당시 조선에는 해시계는 있었지만 밤이 되면 시간을 알 수 없었다. 장영실은 고민 끝에 물의 흐름을 이용한 시계를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자경루였다. 완성된 자경루가 궁궐에 설치되던 날, 세종은 직접 시험해 보았다.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는군. 장영실, 네가 해냈다. 장영실은 땀을 닦으며 웃었다. 하지만 만족할 수 없었다. 그의 목표는 하늘을 잇는 것이었다. 그는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 싶었다. 세종은 그의 뜻을 알고 더욱 많은 기회를 주었다. 이번에는 천문 관측 기구를 만들라고 명령했다. 장영실은 연구를 거듭하며 혼천이를 개발했다. 이 기구를 통해 별의 움직임을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다. 세종은 기뻐하며 말했다. 이제 우리도 하늘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겠구나. 백성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동이 가능한 해시계를 개발하고 금속 활자를 더욱 정교하게 만드는 작업에도 참여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혁신이 일어났다. 하지만 장영실의 운명은 순탄치 않았다. 그는 임금의 신임을 받았지만 신분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어떤 대신들은 그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어찌 천한 자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단 말인가? 결국 그는 모함을 받게 되었다. 어느 날 그는 명나라로 가는 수레를 제작하는 임무를 맡았다. 하지만 도중에 수레가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를 질투하던 신하들은 이를 빌미로 몰아세웠다. 장영실이 왕명을 소홀히 하여 나라에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세종은 깊이 고민했다. 그는 장영실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왕으로서 신하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었다. 마침내 세종은 결정을 내렸다. 장영실을 관직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장영실은 조용히 궁을 떠났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연구가 나라에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속삭였다. 내 손으로 만든 것들이 백성을 위해 남아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오. 그의 발명품들은 조선의 발전을 이끌었고 후대에도 그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다. 비록 신분의 한계를 넘어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결국 사회의 벽에 가로막혀야 했던 천재 장영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그의 손으로 만든 기구들이 남아있는 한 장영실의 정신도 영원할 것이다.